오늘 아침에 라오스도 굉장히 쌀쌀합니다. 한국도 뭐 5도까지 떨어지고 강원도는 뭐 천눈까지 왔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라오스가 보면은 보통 한국하고 기온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부터 보니까 한국이 추워지면은 여기도 추워지고 라오스도 오늘 보면은 이제 철제 요 사각파이프 만든 요 위쪽으로 보면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또 한낮에는 덥거든요. 기온 차이가 뭐 체감 온도로는 거의 20도 가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아직 7시가 안 됐는데 해가 더 올라가기 전에 페인트 칠을 한번 해 놓으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옆면 판넬 될 거 이게 뒤집어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바르고 그 다음에 철제 기둥 쪽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할 겁니다. 파란색을. 뭐 페인트 마르는 속도가 사실 상당히 더딥니다. 어제 칠해놓은 게 완벽하게 마르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뒤집어 가지고 요거 보고 잘하면은 뭐 페인트를 한 통을 더 사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지금 색깔이 이 젤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 이게 이왕하는 거 이왕이면은 예쁘게 하려고 하면은 사바이디 굿모닝 어?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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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태국은 지금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출산율이 지금 거의 뭐 1점 얼마 요래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라오스는 보면 아직 1점대가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동네 곳곳에 애기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애가 셋이거든요. 이제 뱃속에 애기까지 해가지고. 포도 보면은 3명이고. 보통 보면은 이제 그 2명, 3명, 3명이 많은 것 같습니다. 3명이. 그리고 라오스는 아직 그 남자들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뭐 재산 좀 그래 말하면 이상하지. 우리나라 옛날 뭐 장녀는 뭐다 이런 그런 얘기가 있듯이 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여자들을 그 이 나라 부모들은 여자아이들을 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출산율이 높다는 거를 뭐 옛날에 비하면 뭐 그런 높은 것도 아니지만 2점대가 높다는 걸 동네에 다니다 보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애기들이 많습니다. 아, 아무래도 페인트는 더 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요 집에서 그 애들을 초반에 왔을 때 잠깐 가르쳤었고, 가르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반나 마을이라 그래가지고, 그 채널 명이 라오한인데, 그게 이제 좋은 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쪽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보면은 저도 그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고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뭐 마을 개선 작업 이런 걸 떠나가 교육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애들 대학교도 보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 좀 문제가 됐습니다. 뭐 한국인이 고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간에 이제 그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애들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그 마을에 후원하는 것 자체도 지금 이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보통 관례상 보면은 이게 동네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이장인데 나이반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나이반의 허가만 떨어지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칙상으로는 이게 외국인이 이게 숙박업소로 등록된 곳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이제 관례상 나이반의 허가가 있으면 된다. 뭐 결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관례상 그렇게 알고 왔었습니다. 대부분의 교민들이. 물론 여기 이제 라오스 현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라오항 같은 경우에는 뭐 표창장이라든지 그 나이반이나 경찰로부터 표창장이라든지 감사평가 같은 것도 받고 했었는데 그런 게 의미가 없답니다. 이제 뭐 아무 신고를 뭐 누가 고발을 안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지금처럼 누군가 고발을 하는 경우에 한국도 마찬가지면 이제 원칙을 따지기 때문에 그 친구도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을 몰랐고 사실 대부분이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이 나라 와서 후원을 하는데 그런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라오와뿐 아니라 여기 많은 분들이 라오스에 오셔가지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많이들 하시는데 알게 모르게 이게 원칙상으로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이 되는 건데 그런 사태를 보면서 제가 집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 채널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여기 지금 블루라고 위쪽에 보면은 사회라오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공립학교에 방과후 수업 형태로 해가지고 영어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NGO 단체 정확하게 뭐 NGO 단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 같은 거 약간 이제 비즈니스도 접목된 건데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여기 방뱅에 여행을 오는 이제 그 서양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 친구들을 데리고
그 학교, 블루라고 원 주변 이제 그 학교 세 군데에서 방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서양 친구들은 그 게스트 하우스에 숙식을 하면서, 자기가 그 페이를,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면서 게스트 하우스에서 그 도네이션까지 하다 가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제 이 사회라에서 못하고 있는 쓰리 쪽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 한국인이 나서는 것보다는 이 현지 직원을 하나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서가 하는 것보다는 라오인들을 내세우는 게 추후에 문제될 수 있는 요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지금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서 집에서 수업을 하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빵 한 조각 주는 것까지 지금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게 뭐 완벽하게 어떻게 그렇게 예방 조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봐도 그 타국에서 살 때 한다면은 그에 대한 법적인 태도를 안에서 뭐든지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뭐 심한 경우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여러 그 라온 사태도 있고 뭐 사실 지금 이제 캄보디아 문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범죄 조직에 가담됐던 사람들이 그 라오스로도 많이 넘어온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라오스 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물론 뭐 다들 예상하겠지만은 여기도 보면은 중국 국경 지역에 이제 복개오라 그래가지고 카지노 단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쪽은 중국 의지만 있으면은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이 그런 의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거기는 왜 보면 거의 뭐 중국 영토도 아니다시피 중국에서 관리를 하는 곳인데 중국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되겠죠. 정말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훈센 그 패밀리가 그 제가 바로 그 범죄 단체하고 깊숙이 관련이 돼 있는 보면은 뭐 공동 비즈니스였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뿌리가 잡기가 힘든데 라오스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보면은 제가 이런 느끼는 바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안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라오스는 물론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내륙 국가의 한계상
또 인구 규모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뭐 3년, 이제 2년 반 넘어서는데, 여기 살면서 느끼는 바로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이 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거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항상 돌발 변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바르니까 그래도 두 번 바르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 낫는데, 이게 지금 착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착상. 이게 지금 유성 페인트거든요. 유성 페인트인데 이제 약간 요 재질 자체는 시멘트하고 종이 재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발라보니까 지금 착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건조도 늦고, 색감도 건조된 이후에도 그렇게 색감이 진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색을 내려면은 제가 봐도 한 3번 이상은 발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 앞뒤로 이렇게 바르는데 4리터짜리 한 통이 들어갔는데, 4리터짜리 한 통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맥 판넬되는 거, 뭐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뭐 여기 이 나라 수준으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거든요. 뭐 다들 라오스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담장을 해도 미장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이 동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상층 동네다 보니까 이렇게 집을 지면은 미장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 앞집에도 보면은 지금 미장조차도 안 했습니다. 집을 짓고 미장 안 하고 뭐 당연히 페인트 칠은 안 한 거고, 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동네에서도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집도 한 1,000여 채 정도 되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미장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이 보면은 저 블루라군 안쪽에 들어가면은 미장조차 거의 안 합니다. 뭐 페인트 칠은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저희도 뭐 외부 쪽으로는 미장까지는 안 하고 그 페인트 칠만 할 건데, 이 정도면 돼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말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벽면은 한 번 다 칠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지만은 다 칠했는데, 그 건조되는 거 보고, 시멘트를 한 통 더 사와서 바를지 결정하고, 이제 철제, 근데 요 철제 기둥 판넬 고정시킬 저 가대 쪽에 페인트 칠을 할 겁니다. 날씨가 아직까지는 햇빛이 안 닥쳐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할 만합니다. 일할만한데, 여기서 이제 햇빛이 조금만 올라오면은 일하기가 힘들 정도로 날이 뜨겁습니다. 해가 올라오거든요. 금방 더워집니다. 햇빛만 나오면은 금방 더워지는데, 요거를 한 번은 다 발라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한번 발라놓으면은 저녁 돼가지고 오후 늦게 한번 더 바를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판넬보다는 그래도 색감이 좀 잘 나오는데, 한 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두 번은 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옆면 판넬인데, 옆면 판넬이 지금 그렇게 이쁘게 안 나옵니다. 제가 아주 돈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지만은, 요거는 그냥 흰색으로 가야 되겠네. 그래도 가능하면 이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요거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는 파란색으로 칠해버릴까? 여기 저희 집도 지금 이 작업하는 데 보면 개미가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저희 집도 보면 기본적인 이제 골조 프레임 같은 거는 이제 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또 오래되다 보니까 개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개미들이 다 파먹었다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우기가 끝나면은, 이제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제가 그 해충 박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초제 같은 걸로 집 주변으로 주기적으로 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 지붕 속에 저런 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좀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하던 얘기 이어서 하자면은, 이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꼭 라오스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동남아 여러 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더더구나 그런 봉사활동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사실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라오스라 하는 특성을 잘 모르고, 그냥 실질적으로 살아보면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걸 못 느낍니다. 크게, 이 나라 권권력이 그렇게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태국이나 저런 데보다 그렇게, 강압적이지도 않고, 이번에는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좀 친절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인들도 이 라오스라는 나라를 이제 한 단계 아래로 보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는 어떤 뭐 경제적인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이 친구들 개개인의 어떤 그런 까지 그렇진 않거든요. 얘들도 굉장히 여기 보면은 자존감이 센 사람들입니다. 음, 여기 보면 이제 한국 애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얘들을 뭐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드뭅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얘들을 아예 무시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뭐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고 발전이 덜 됐고 때문 수준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예를 보면 이 나라 공권력까지 좀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라 하는 거를 크게 고민도 안 해봅니다. 어, 그냥 뭐 한국인이니까 우리가 이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문제 될 것도 없고 된다 그래도 뭐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없이 여기는 말고 여기 보면 좀 경시하는 부분 여러모로 가볍게 여기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큰 이슈가 되는 게 없으면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 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의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걸 압니다. 아는데 이제 누가 그런 문제들을 긁고 넘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봉사활 활동하고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동남아 다른 국가에 가서 아니면 여기 와서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또 뭐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법률적인 자문까지 구해가야 하는 경우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오 바나나 같은 사태가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사실 그 소식을 듣고 라오스를 떠나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 부분은 뭐 제가 봐도 다른 나라를 가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문제가 없다 뿐이지 또 이런 문제가 안 불거진다고는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랬던 간에 뭐 우연한 기회로 어떤 그런 원칙적인 어떤 상황을 알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진행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욕심을 좀 부리면 됩니다.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서도 그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잠, 그 자만감 어떤 그런 걸 좀 내려놓으면 됩니다. 욕심을 이 나라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한 번에 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 굉장히 빨리 올라옵니다, 여기도. 이제 적도 지방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해가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판넬은 페인트를 더 사와서 한 번 더 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제가 그 의자도 더 사야 돼,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4개밖에 없는데. 그 구매를 해오면은 이제 그냥 리서치만 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돼서 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남은 페인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칠해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의자도 나무 의자인데 일반 보편적인 나무 의자인데 그것도 이제 페인트로 알록달록하게 칠해놓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어쨌든 뭐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라오스 자체도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조건은 TV, 유튜브 최근에 이제 보면 고발 사건, 고발이 아니고 이제 그 진정서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제 라오한 여기 보면 이제 그 다방면에서 골고루 대표적인 사건들이 벌어진 겁니다. 성매매 관련 해가지고 이제 독거노인 TV에서 한번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뭐 2년 반,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 보도된 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그런 걸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생각들이 좀 짧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사활동 하러 오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방비행 같은 경우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방비행에서 보면은 그 사립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방비행은 이제 그 좀 경제적 능력이 되는 가정들은 다 그쪽으로 보내거든요. 그쪽으로 보내는데, 그 이사장이 한국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서 고생을 하시고 자리를 잡아왔는데, 그는 뭐, 라오스라 나라는 특징이 급식을 안 합니다. 급식을 안 하는데, 그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고 갑니다. 2시간. 점심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11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급식을 안 하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급식비 용도로 한 100만 킵, 월 100만 킵 내고 이제 다니는데, 교육 퀄리티가 일반 라오스 학교들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들은 그쪽으로 다 애들을 보냅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년간 요 소수민 민족 찾아 마을 다니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많은데,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반나 마을 같은 일이 생기면서, 어디 보면은 이제 그런
그 봉사활동에 대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 알려주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가 또 이제 캄보디아 이제 범죄 단체들이, 범죄 소속된 단체들이 이제 라오스를 오는 게 아니고 넘어오는 문제가 이제 발생했는데, 그 뭐 제가 정확하게 사실 뭐 인터넷상으로는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순수 피해자들도 있지만은 본인이 원해서 갖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에 가담했는 사람들, 뭐 다양한 부류가 있겠지만은 제가 봐도 뭐 일반 납치를 통해서 그게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박항서 감독님도 그 납치를 당했다가 그 박항서 감독님 아시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조직에 풀려났는 그런 경험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인도 그 범죄의 대상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점점 라오스 자체가 위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작년에 그 서양인들 사망 사건까지 해가지고 그 어디 보면은 최근에 라오스에 굉장히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오스 관광 사업에. 하는데 조심들 해야 되겠죠. 타국에 나온다면은 해가 너무 빨리 올라옵니다. 해가 너무 빨리 올라옵니다. 요 지금 판넬 쪽 페인트는 작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몇 번 더 칠하면 될 거는 같지만은 그냥 바깥면은 이 상태로 마칠 거고 뒤집어가 한 번 더 칠할 겁니다. 그리고 요 철제 파이프 쪽에는 오늘 아침에 칠했는데 벌써 다 말랐습니다. 굳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내일쯤에 요 시멘트 블록 쪽에 페인트 칠할까 싶었는데 철제 기둥 쪽에 다 말랐기 때문에 오늘 요 블록하고 요쪽에 지금 칠을 하려고 합니다. 뭐 오늘 하고 제가 봐도 이제 블록 쪽에도 시멘트 쪽에도 한 3번 이상 칠해야지 이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일 정도 한 번 더 바르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요 판들 뒤집어서 한번 칠하고 그러면은 내일 설치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에 지금 그늘이 졌기 때문에 2시 반 조금 넘었거든요. 졌기 때문에 기둥 쪽에 지금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 지금 집 공사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 그 자기 집도 아닌데, 솔직히 그 동남아에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리를 해놓고 나면은 이거 뭐 계약 기간 내라도 만약에 그 월세를 분할납부를 하기로 했다든지 이러면은 쫓겨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5년 계약을 하고 5년치를 다 줬습니다. 다 줬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수리하는 자체가 제가 저 단독 거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를 이제 민박으로, 방은 뭐 3개밖에 안 되지만 민박집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보면은 장기 거주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식사 부분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라오스 현지 애들 음식이 입맛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뭐 그거보다 가장 더 큰 이유라면은 사실 요 앞에 집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다른 쪽에 집을 계약하려고 했다 하는 거를. 그게 이제 상태는 요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여기 지금 건평만 따져도 여기 한 70평 나오거든요. 건물 평수가 70평 나오는데 그 전에 계약하려고 했던 집은 요거부터 사이즈도 적지만은 가격도 비쌌습니다. 그때는 여기 이제 1년에 5천만 킵 달려고 했습니다. 5천만 킵 같으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1년에 3,500만 킵입니다. 3,500만 원 같으면은 한 200만 원 정도, 1년에 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한 연세로 따지면은 10만 원 좀 넘게, 절약을 했는데, 그 원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 절약을 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내부하고 담장 공사까지 해가지고 총 요 수리비는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200, 한 7, 8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집세를 아낀 걸 가지고 이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이제 뭐 집 상태 자체가 수리를 안 하고는 그 제가 혼자 사는 거는 상관없는데 한국에서 뭐 지인들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이거를 민박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완전 옛날 레드 스타일의 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집세 아낀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제가 여기서 평생을 살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뭐 경제적으로 좋아져 가지고 어디 땅을 사 가지고 좋은 집을 짓는다든지 이게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 살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 가지고 이제 집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예측했던 금액하고 그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공사 금액이. 제가 뭐 건축 관련 일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또 그런 걸 좋아서 동남아에 온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 오자마자 이제 근자재상이라든지 건축 관련 이제 자재 이런 걸 다 알아보고 했었는데 사실은 뭐 본인이 직접 한다면은
그러니까 공사 금액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어. 이런 뭐 시멘트, 요 페인트라든지 철제 관련 자재들 빼고는 저렴한 편입니다. 일단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집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놓으니까 확실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요 이제 페인트 칠하고 벽면 쪽에 옆면에 이제 판넬만 부착하면 끝나는데 빠르면은 내일, 늦어도 모레 정도는 끝날 것 같습니다. 담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은 해놓고는 깔끔합니다. 이제 이사 온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6개월 동안 이제 집수리하고, 그 다음에 담장 공사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눈에 확 들어옵니다. 사실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라오스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담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위험한 부분들은 살아가면서 조금씩 수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담장 공사까지 끝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애들 교육이라든지 유튜브 영상 쪽으로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6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혼자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대신에 비용은 많이 절약했습니다. 방 만들고 샤워실 공사하고 뭐 토탈 해가지고 한 3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뭐 앞에 언급했듯이 집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얻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집이 좀 낡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한 40% 정도, 그 월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절약해갈 계약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집 공사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했던 거 안에 6개월 동안 그 집수리 담장 공사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